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에서 새롭게 출시한 순수 전기차 BMW iX xDrive 40 모델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과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은 40과 50 모델 중에서 40 모델입니다. 그래서 50 모델 대비 옵션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후륜 조향 시스템, 즉 뒷바퀴 조향 시스템이 빠져 있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건 외관상에서 확인되는 옵션들은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50 모델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익스테리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전면부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이 대형 세로형 키드니 그릴일 텐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릴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에 열을 식히거나 열을 들여보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릴이 필요가 없게 되지만, BMW iX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그릴을 과시하듯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릴밖에 안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릴은 자세히 보게 되면 막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릴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레이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를 담당하는 그런 레이더 센서들이 이 안쪽에 위치하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릴의 특징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열선이 있습니다. 열선이 있어서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곧 추워지면 눈이 올 텐데, 작년에도 테슬라 모델 3나 이런 모델들 보면 이 보닛 위에 그대로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열로 인해서 눈이 녹았지만, 전기차들은 여기 엔진 열이 없기 때문에 눈이 오면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열선을 매립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엠블럼을 넣어보게 되면 여기 워시액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따로 내연기관 차량처럼 손쉽게 보닛을 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최근 독일에서 출시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닛을 쉽게 일반 사람들 혹은 오너들이 열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EQS 같은 경우에도 이 측면, EQ2도 그렇고요, 측면에서 워시액을 넣을 수 있게 해놨고, 보닛을 쉽게 못 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독일에서 출시되는 전기차들은 조금 이렇게 독특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MW iX는 여기 워시액을 넣을 수가 되고, 여기 전방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에 워시액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워시액이 분사가 돼서 앞에 전방 카메라가 오염되었을 때 또 깔끔하게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도 숨겨져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막혀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저 그릴이 열리고 닫히게 되는 또 그런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여기만 보게 되면 떠오르는 차량이 있는데, BMW M3나 M4처럼 여기 있는 보닛 라인이 상당히 도드라져 있습니다. M3나 M4 같은 경우에도 그릴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닛 라인이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데, iX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두 개의 라인과 여기 있는 두 개의 라인이 이 보닛의 볼륨감을 만들어주고, 엠블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라인 또한 이 차가 좀 더 강력해 보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죠. 뭐 기존의 BMW에서 볼 수 없었던 레이저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릴은 상당히 크지만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얇게 디자인되어 있다, 가로로 길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게 iX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면부를 봤을 때 와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약간 적응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릴은 또 너무 세로로 길고 헤드라이트는 또 가로로 너무 길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조금 제 생각에 좀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iX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익스테리어를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익스테리어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40과 50 두 모델 모두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서 익스테리어 전면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측면부로 와서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측면부에도 볼거리가 정말로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휠 디자인은 와, 이 전기차 맞아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이나믹하고 멋진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휠의 크기는 무려 22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요. 전기차인데도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BMW가 어떤 걸 중요시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또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휠은 굉장히 크지만 막상 타보면 승차감은 상당히 편안해서 휠이 22인치가 맞아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는 게 특징이고, 앞쪽은 WC1, 뒤쪽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40은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고 50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그래서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잘 어울리고 휠만 보더라도 참으로 멋진 휠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차는 SUV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휠하우스 부분에 클레딩이 없습니다. 따로 SUV는 보통 여기 플라스틱으로 덧대서 오염을 방지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건 차체랑 동일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세단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만 보면 상당히 SUV지만 특이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더라도 밋밋하고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따로 뭐 날렵한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선이 굵은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디테일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어 캐치인데요. 요즘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어를 숨겨놨다가 이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어가 나온다든지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BMW iX는 또 다른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 자체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열 때는 이 안에 손을 넣으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딸깍하고 전자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손을 넣으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 방식의 또 장점은 뭐냐면 공기저항 개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공기저항 개수를 낮추기 위한 방식이거든요. iX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SUV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저항 개수가 0.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0.25라는 수치는 BMW 4 시리즈 쿠페랑 동일한 공기저항 개수예요. 그래서 이 차가 전고, 높이는 X6랑 똑같고 전장과 전폭은 X5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SUV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저항 개수가 0.25, 4 시리즈 쿠페랑 똑같다는 건 정말로 공기저항 개수를 획기적으로 낮춘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여드리면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프레임이 없어요. 이건 또 보통 쿠페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요소였는데 프레임 없는 도어를 또 여기에다 적용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을 부릴 수 있는 부분에는 멋을 다 부려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창문 틈 여기 바로 앞에다 적용해놔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물론 이 차는 썬팅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썬팅을 좀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게끔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실내에 들어가서도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C필러 쪽 보게 되면 iX라고 이렇게 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i3나 i8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 요소였어요. 이번엔 후면부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를 보면 굉장히 빵빵해요. 볼륨감을 단번에 느낄 수가 있게 됐는데 특히나 이 라인이 SUV답지 않게 굉장히 빵빵하게 디자인 되어 있죠. 이 라인이 굉장히 섹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매끈한 리어부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최근 나오는 국산차처럼 이 리어 와이퍼를 히든 타입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뒤가 굉장히 매끈하잖아요. 근데 와이퍼가 조금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굉장히 얇은 테일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테일라이트가 정말로 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플한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고 상당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와요. 되려 얇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후면 엠블럼이 엄청나게 커요. 엠블럼이 거의 손바닥만하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유는 또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워시액으로 여기 또 닦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면 엠블럼이 상당히 크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 적용되어 있어서 하단 디퓨저 또한 굉장히 과격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서 와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디퓨저가 적용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0.25라는 굉장히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BMW iX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건 트렁크가 아예 이렇게 통으로 열리죠. 이렇게 보통 라이트가 잘리는 편인데 최근에 제가 시승한 벤틀리 벤테이가처럼 아예 이 통으로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램프가 없어지잖아요. 램프가 지금 요 위에 있는데 램프가 없어졌죠. 그래서 어떡하지? 비상등 켰을 때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램프가 또 있습니다. 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라이트도 들어오고 방향시등이나 비상등 켜면 여기가 깜빡깜빡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BMW가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칭찬하고 싶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는 물론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 용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X5 정도 크기의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 7인승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3열 시트는 없습니다.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를 열면 충전기 지금 들어가 있고 안에 수납 공간도 꽤 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 통해서 뒷좌석 폴딩이 가능하게 돼요.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 그래서 폴딩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여기서 세울 수는 없어요. 세우려면은 다시 뒷좌석으로 가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수동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따로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라는 부분, 이건 뒷좌석에서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용량은 이 정도로 되어 있고 트렁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여기 램프가 하나 더 있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BMW iX의 인테리어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도어를 열 때는 손 넣어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거의 반자동처럼 튀어나옵니다. 여는 느낌이 아주 유니크하고 좋습니다. 짠! 실내는 완전히 이 BMW 지금까지 봐왔던 모델들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곳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왼쪽 도어 부분부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를 다 이렇게 크리스탈 느낌 나게 디자인 해놨습니다. 이건 보통 벤츠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는데 이런 디테일은 사실 벤츠에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디테일이죠.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고급스럽고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디테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트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뒤로 조절하고 높낮이, 앞쪽 각도,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시트와 관련된 기능들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어 열고 잠그고, 그리고 문 열 때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독특한 부분이고, BMW 바웰 위키스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는 무려 30개가 적용되어 있고 4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시트 진동을 통해서 오감까지 만족시켜주는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사이드미러 접는 버튼과 좌우측 사이드미러, 4개 오토 윈도우, 그리고 차일드락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 제일 하단에 마련되어 있고, 여기 숨겨져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 레버가 있어요. 요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되죠. 요 레버가 어떤 거냐면, 아까 여기 버튼이 있었잖아요. 혹시나 요 버튼을 통해서 문이 안 열렸을 때 요 레버를 통해서 열 수 있게끔 이렇게 이중으로 잘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BMW가 정말로 신경을 잘 써놓은 부분이에요. 이번엔 시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트가 정말로 독특합니다. 시트가 일단 헤드레스트 일체형입니다. 분리형이 아니고, 보통 이런 SUV에서 이런 시트 형상 잘 안 쓰는데 일체형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있고, 이 가운데는 또 이렇게 뚫려 있어요. 앉아봤을 때 정말로 폭신폭신하고 되게 두껍습니다. 만져봤을 때 가죽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옆에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럼퍼 서포트도 없고 마사지 버튼도 없어요. 마사지 기능이 있긴 한데 다 터치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는 퀼팅 잘 안 넣거든요. 근데 마치 집에 있는 소파처럼 여기까지도 퀼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떼다가 집에 갖다 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퀼팅도 정말로 고급스럽고, BMW iX가 추구하는 리빙 스페이스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iX 운전석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전원부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원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사운드가 또 굉장히 독특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약간 우주선 켜듯이 그런 느낌이 나고요. 키 디자인도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키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어요. 이런 디자인은 저도 처음 봅니다. 제 키 디자인이랑 완전 달라요. 그리고 키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전면에 보이는 12.3인치 계기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BMW iX 같은 경우에는 OS 8이 적용이 돼가지고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랑도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가장 위에 여기 깜빡깜빡하는 게 적외선 카메라예요. 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의 안구를 인식해서 반자율주행 기능 실행 시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요. 혹시나 부주의한 운전을 하게 됐을 때도 경고를 해주는 적외선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핸들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을 통해서 메뉴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메뉴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은 여기 있는 중앙 모니터 화면에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오른쪽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말로 엄청 커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로 선명하고요. 따로 뭐 이렇게 물결이 친다거나 그런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해상도라든지 크기 면에, 활용도 면에서는 제가 타본 차 중에 가장 좋은 편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버튼들은 반자율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입니다. 여기서 속도 조절하고 모드 조절하고요.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특이한 부분은 앞차와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버튼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BMW iX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따로 뒤에 패들 시프트도 없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 통해서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데, BMW iX는 따로 패들 시프트를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기능과 여기는 아까 계기판 메뉴 조작할 수 있게 됐고, 이 버튼은 이전 곡 다음 곡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 메뉴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버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뭐 라디오나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해서 통화와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음성 인식, BMW 퍼스널 어시스턴트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핸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스티어링 휠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육각형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은 나쁘지 않아요.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혼 커버도 컴팩트해서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디테일들은 조금 플래그십 SUV라고 보기에는 약간 허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싼 티가 많이 나요. 특히나 이 부분이랑 여기 오른쪽 부분, 아예 벤츠처럼 여기를 터치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렇게 좌우로 넘길 때 좀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 디테일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벤치에 밀리는 디테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대망의 14.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예요. 듀얼 모니터인데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본격적으로 OS 8이 적용된 iX의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S 8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나올 BMW들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메뉴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큰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메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메뉴가 엄청 많죠. 물론 제가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놔서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쓰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메뉴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픽은 좋아요. 그래픽은 그대로 살려놨죠. 이런 그래픽은 원래 어플 그대로 아주 잘 살려놨습니다. 뭐 해상도도 좋고 선명도도 좋은데 너무 중구난방이 아닌가. 그래서 뭐 아이폰처럼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메뉴를 따로 생성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폴더를 따로 생성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이폰은 이렇게 하면은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너무 메뉴가 제공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자주 사용할 만한 메뉴들을 모아놨습니다. 메뉴, 미디어, 텔,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 전 애플 카플레이를 지금 무선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T맵 말고 순정 내비게이션을 써봤거든요. 근데 뭐 길 찾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래픽이 조금 깔끔하게 정돈되지 못하다 보니까 T맵이나 카카오맵에 적응돼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해요. 저도 좀 불편하긴 했는데 뭐 길 찾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냉난방 메뉴잖아요. 냉난방 메뉴는 어디서 설정하냐면 바로 이 하단입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이게 좀 머리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딱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죠. 뭐부터 눌러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메뉴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열선 핸들이고요. 이 부분은 하단 센터 패시아가 따뜻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 무릎 부분이랑 다리 부분을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여기서 풍량, 바람 세기 나오는 바람의 방향 여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여기서부터 조수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조수석인데 이게 사실 쓰다 보면 적응되겠지만 사실 한눈에 그렇게 명료하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버튼을 최소화해서 다이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물론 쓰기 불편해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언제까지 아날로그 버튼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정돈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송풍구가 굉장히 얇게 디자인되어 있고 비상등 버튼이랑 성에 제거가 희한하게 여기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성에 제거를 빨리 해야만 전방시야 확보가 되니까 이건 또 아날로그 버튼으로 잘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보면 대시보드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엄청 튀어나와 있어서 되게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조금 앞에가 깝깝해 보인다는 느낌을 저는 살짝 받았거든요. 대시보드를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밀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앞에 엔진도 없는데 굳이 대시보드 이렇게까지 안쪽으로 밀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대시보드 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예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창 트리랑 스피커 그리고 하단 부분에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아예 여기 있는 중앙 부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요. 그 부분도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최근에 출시된 뭐 EQ나 EQS 인텔을 보면 화려함의 끝판왕,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서 BMW는 확실히 그런 감성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전 모델들보다 인테리어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랑 딱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이쪽에 따로 수납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납 공간으로 살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또 들기도 합니다. 컵홀더는 이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C거잭이랑 스마트폰 C타입 충전 케이블 2개 마련되어 있고 무선 충전 패드도 하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쪽에는 그나마 버튼들이 좀 많이 있고 기어 변속기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P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내리면 전진, N단, 후진 요 크리스탈로 디자인된 게 기어 변속기요. 굉장히 심플해졌죠. 그래서 BMW가 나름 멋을 부리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iX 인테리어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다 따로 논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하나씩 요소를 보면 멋있는데 여기 있는 우드 트림도 좀 너무 뜬금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드가 쓰여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쁜 우드 트림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또 우드 트림에 그냥 이렇게 버튼들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여기는 또 이렇게 크리스탈 디자인으로 해놨고, 이렇게 통일성 맞췄고, 여기까지 통일성을 맞춘 건 알겠는데, 와, 엄청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사실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정작 이게 다 합쳐졌을 때 그렇게 조화롭지 못한 느낌을 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드라이너 쪽을 보게 되면 여기 버튼들이 많이 있어요. 실내 등을 켜는 조명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있는데, 여기 어떤 버튼이냐면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봐주세요. 썬루프의 농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농도가 밝아진 거고 지금은 어두워진 겁니다. 사실 이건 매직 스카이 컨트롤이라고 해서 예전 뭐 SLC5나 구형 마이바흐에도 적용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먼저 적용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농도를 어둡게 해서 뭐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자외선도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BMW iX에 이 기능을 넣어놨어요. 이번에 뒷좌석을 한번 타볼게요. 뒷좌석 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 넣어서 눌러주시면 바로 열립니다. 프레임리스토어 똑같이 뒷좌석에도 적용되어 있고, 뒷좌석 공간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룸은 상당히 넉넉해 보이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거실에 있는 소파처럼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플랫플로 저희가 평평하게 또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시트백을 보게 되면 M3나 M4에 적용되는 시트처럼 디자인이 상당히 멋져요. 뒤에서 보면 거의 스포츠카 뒤에 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BMW iX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레그룸은 이 차의 휠 베이스가 3m거든요. 3m가 체감이 될 만큼 정말로 넓습니다. 한 뼘 이상의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 공간은 전혀 부족하지가 않고, 시트는 뒤에서 봤을 때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아주 잘 해놓은 부분이 충전 포트를 여기 2개나 마련해놨습니다. 아주 꽂기 편하죠. 여기 꽂아놓고 충전할 수 있게끔 여기다 마련해놓은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기기를 꽂아서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송풍 같은 경우에는 필러에도 마련되어 있고 중앙에도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 또한 이렇게 버튼으로 문을 열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하단에 또 레버가 또 마련되어 있어서 이 레버를 당겨서 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여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창문을 한번 내려볼게요. 창문은 끝까지 내려가진 않고 여기까지만 내려갑니다. 거의 한 50%밖에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서 온도 조절과 열선 시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봤던 와이드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개방은 불가합니다. 개방은 안 돼요. 그냥 개방감만 있는 썬루프입니다. 그래서 따로 열리진 않아요. 앞좌석만도 열리진 않습니다. 그냥 이게 큰 하나의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내려볼게요. 암레스트 내리면 컵홀더 이렇게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좌석과 동일하게. 그리고 특이한 건 와이드 썬루프 때문에 그런지 실내 등을 켜는 게 여기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서 눌러서 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30개의 스피커답게 천장에도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 듣는 스피커 음질도 상당히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BMW iX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허리를 딱 펴서 꿋꿋이 앉았을 때 전혀 머리가 안 닿고 엄청 여유롭습니다. 엄청 여유로운 헤드룸을 가지고 있고요. 좌우로 움직였을 때도 아주 편안한 어깨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뒷좌석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없지만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로 뒷좌석이 움직이진 않아요. X5랑 똑같습니다. X5도 1억이 넘는 SUV지만 따로 뒷좌석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BMW iX도 똑같습니다. 따로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되진 않아요. 각도 조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이 각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트는 정말 만져보면 만져볼수록 독특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자동차 시트의 디자인이랑은 조금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촉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진짜 리빙 스페이스, 거실을 구현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시트를 디자인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BMW의 100% 순수 전기차 BMW iX xDrive 40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 옵션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시승기 영상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iX 40 모델 시승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